그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1970년대 미국 교회, 5자매의 연쇄 자살을 바라보는 동네 소년들의 시선,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데뷔작 처녀들 자살하다. 이 소설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타인을 끝내 알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되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처녀들 자살하다 라는 좀 쇼킹한 그런 제목의 책을 제가 읽고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제프리 유제니디스는 미국 출신이에요. 이름이 이제 약간 그리스틱한데 실제로 그리스계 이민 2세의 아버지와 영국 아일랜드계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예요. 이 작품은 데뷔작이고 퓰리처상은 2002년에 발표한 두 번째 장편 소설 미들섹스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제목이 되게 쇼킹하죠. 처녀들 자살하다. 왜 자살을 했을까? 왜 자살했는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프리 유제니디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 1960년 태생이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영문과에서 문예창작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 첫 단편집을 출간했고 요 이제 처녀들 자살하다가 첫 장편 소설이 되겠죠. 근데 이름 보면 유제니디스 하면 뭔가 약간 제니라서 그런가 약간 여성인가 아니면 조금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사진을 띄워놔 드릴 텐데 되게 테토남입니다. 이미지만 보면. 자, 이 처녀들 자살하다 1970년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회를 배경으로 리스번가의 5자매가 연쇄적 자살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보는 동네 소년들의 집단 회고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는 1인칭 복수예요. 우리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집단 회고록이니까. 익명의 소년 집단이 성인이 된 뒤에 모은 증언이나 기사, 기억 이런 것들을 엮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되게 독특하죠. 1인칭인데 복수예요. 우리예요. 위예요. 그래서 미스터리의 어떤 형식을 띠면서도 결국 타인의 내면을 해명하려는 남성적 응시와 기억의 왜곡이 이 소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혹은 점핑 해주시고요. 막내 세실리아가 손목에 이제 칼을 긋는 그 자살 시도가 첫 장면에 나옵니다. 시작부터 13살이 자살을 해요. 시도르죠, 정확하게는. 되게 충격적입니다. 근데 다행히 시도로 그쳤지만 부모가 마련한 사교회장 파티 도중에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철창에 몸이 관통돼서 죽게 됩니다. 자살이죠. 이 사건 이후 리스번 가족은 급격하게 붕괴하게 되고 소년들의 집착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막 소년들이 범인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유명한 그 스타, 그러니까 이제 그 또래 중에서도 스타가 있잖아요. 트리퐁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와의 홈커밍 댄스를 계기로 딸 럭스가 이제 통금을 위반을 하자 어머니가 이 내 언니들, 그러니까 세실리아는 죽었고 그 위에 내 언니들을 거의 격리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집은 무너져 가고 이 소년들은 전화, 레코드, 노래 맞추기 등으로 이 소녀들과 처녀들과 소통을 시도합니다. 6월 15일 자정, 함께 도망가자 라는 신호를 받고 소년들이 몰래 집으로 들어가지만 거실에는 태연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럭스, 그리고 그 뒤로 지하에서 보니가 목을 맨 채 발견이 되고요. 보니는 셋째입니다. 그리고 같은 밤에 테레즈는 수면제와 진을 먹고, 테레즈는 첫째예요. 그리고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던 럭스는 차고에서 일산화탄소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메리는 오븐에 상반신을 넣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구조가 되긴 하지만 한 달 뒤에 수면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부모는 곧 동네를 떠나게 되고 소년들은 이들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에 실패한 채 중년이 되어서도 그 이유를 찾는데 평생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되게 미스테리, 약간 추리 그런 느낌들도 많이 들어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건 1인칭 복수 서술. 사실 우리라는 시점이 현대문학에서는 좀 드문 시점이거든요. 관음, 동경, 연민 등이 뒤엉킨 집단 기억의 이 문체가 사실, 진실, 오해를 한데 모아서 설명 불가능성을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죠. 또 약간 카탈로그적 디테일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카탈로그 하면은 뭔가 쫙 그냥 나열식인 거잖아요. 일상의 사물이나 보도자료, 병원 기록 등을 그냥 증거 수집처럼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걸까 계속해서 추리하게 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심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은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들은 진실을 보여주기보다는 진실을 욕망하는 시선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제프리 유제니디스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녀들의 자살 이유는 소년들, 부모, 친구,
사회 그 어느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즉 의미를 찾으려 하는 인간의 집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주제로 가는 데 있어서 되게 분위기를 잘 잡아가요.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이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고향인데 디트로이트의 교외 지역을 이제 다뤘잖아요. 우리가 교외 하면은 뭔가 중산층들 그리고 약간의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그런 따뜻하고 좀 풍요로운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배경 묘사들을 보면요 되게 고딕스러웁니다. 잔디밭, 나무, 그리고 썩어가는 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사고 없이 평온한 그런 마을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구성들이 사춘기의 불안과 죽음 충돌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중간에 더치 앨런병으로 나무가 잘려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 처녀들뿐만 아니라 요 공동체 자체가 한 가정이 몰락해가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남성 중심적 어떤 그런 시선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프리 유제니디스가 남성을 중심으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남성들의 시선으로 그 죽은 자매들을 신화화하거나 성적 표상으로 소비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책은 뭐 미스터리 비극 같지만 결국 왜 우리는 타인을 끝내 알 수 없는가, 자살한 이유가 끝까지 안 나와요. 왜 타인을 우리는 끝내 알 수 없는가, 이런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 듯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은 이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영화화도 됐었는데 소피아 코폴라 이제 뭐 스타워즈에도 단역으로 출연했었던 영화 배우이자 뭐 작년에 프리실라라는 어떤 영화도 만들기도 했었던 소피아 코폴라라는 이제 영화 감독이 있는데 처녀 자살 소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선 개봉이 됐었고 영어로는 The Virgin Suicide 이 이름으로 동명의 어떤 똑같은 이름으로 영화화까지 됐었어요. 그때 나왔던 배우들이 럭스 역할엔 커스틴 던스트, 그리고 트림 역할의 조시 하트넷, 뭐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운드 트랙과 파스텔톤 미장센이 이 소설의 몽환적 그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시각화하는데 또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데뷔작인데 데뷔작부터 화제가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연속 성공이 어려운데 두 번째 장편소설 미들섹스는 심지어 퓰리처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프리 유제니디스가 얼마나 뛰어난 그런 작가인가 알 수 있고요. 이 책을 읽어보실 때 과연 증거들이 무엇을 밝히고 또 무엇을 왜곡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교외 공간, 집이나 혹은 뭐 학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변화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매 개개인의 어떤 그 표정이나 제스처들을 소년들이 어떻게 의미하고 바라보는지 보는 것도 이 소설을 읽는데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슷한 결의 소설로는 로르카의 베르나르드 알바의 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가부장, 여성 고립, 그리고 집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작품이라서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볼 만하고, 또 요 소피아 코폴라의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영화했던 소피아 코폴라의 영화 중에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 만한 작품인 듯합니다. 사실 인상 깊은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딱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녀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집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됐다. 요 문구가 이 책의 주제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구는 아니고 구절인데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 이 책 재밌겠다 싶었던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9페이지,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나오거든요. 시작은 13살밖에 안 된 막내 서실리아가 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라는 얘기죠. 그 애는 스토아 철학자처럼 목욕을 하다 손목을 그었다. 사람들이 분홍빛 물에 둥둥 떠있는 그 애를 발견했을 때 노란 두 눈은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았고 조그만 몸에서는 성숙한 여인의 채취가 물씬 풍겼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온해 보였던지 구급 요원들은 최면에라도 걸린 듯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 정체된 그 현장에서 세실리아의 죽음이 비극이잖아요. 근데 뭔가 아름답고 몽환적으로 좀 그려내는 게 이 책의 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작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결국 이 처녀들 자살하다는 단순히 왜 자살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또 답을 찾는 소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음, 바로 그 불가해성이 이 작품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해명의 성공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뿐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